노동자들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데가 화물 운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물연대가 굉장히 심각한 파업도 하고 그러는데 그 화물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파헤치기 시도하고 대안도 만들어내는 을지로위원회로 보면 최고참 이미경 의원님께서 엑소프레시 분해, 그러니까 엑소프레시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화물 노동자들의 문제를 아주 소중하게 타결을 해서 오늘 그 소식을 달아주시고 이제 이미경 의원님께서 간단히 성화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화물연대는 늘 도로 위에서 파업하는 노조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화물연대가 수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실을 맺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29일부터 올해 4월 달에 국토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서 상당한 화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는 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나머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준 계약서 의무화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고 그러는데 오늘 문제가 되는 엑스프레시 회사의 경우에도 표준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불공정한 계약을 해서 자기의 번호판이 그냥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행히 을지로위원회가 참여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이 화물 노동자들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 의무화라든지 또 부당하게 계약서가 부당하게 차량 번호판이 빼앗기게 될 경우에 이 노동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만드는 그러한 법안이 꼭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잘 해결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윤정수 엑소프레시 부회장님 감사 인사드립니다. 화물연대 풀무원분의 부회장 윤종재입니다. 이번 풀무원 제품을 수송하는 화물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 개선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신 을지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 먹거리라고 국민에게 무한 신뢰를 받으며 성장한 풀무원과 그 제품을 수송하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바른 먹거리는 바른 노동 환경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을지로위원회 위원님들의 활약 덕분에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또한 풀무원 제품을 수송하는 화물 노동자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화물 노동자들이 노동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님과 이미경 위원님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동지들을 대신하여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경 위원님의 화물 운수사법 발의 법안의 내용 중에 운송사업권과 불법 다단계의 근절 대책 그리고 모든 화물 노동자들의 대상가를 규정짓는 법안 발의도 이번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시 반부터 단모의 진행이라 신속하게 인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설 특별위원회에 각 위원장들과 함께하는 연석회의로 진행됩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개선으로 제26차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차 비상대책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시작 발언을 읽겠습니다. 어제 국회 교문위 여야 간사와 관계부처 장관까지 참여해서 누리과정 예산에 5,600억 원을 국고로 보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갑자기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집권당이 나서서 국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정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극 동료에 나서도 시원치 않을 원내 지도부의 한 사람이 합의 당사자였던 상임위원회 간사는 물론 자기네 당 대표를 역임했던 주무장관 부총리까지 허tum을 쳤다니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도 있단 말입니다. 새누리당은 합의는 파기하면서 한 줄 더 떠서 여야 합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을 들어서 예산안 심사 기한만을 지키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당이 이미 합의한 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병상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수 부족을 숨기기 위한 꼼수라면 국회 예산 심의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3년 연속 세수 부족을 자초하면서 결국 담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서민 중세만 감행하고 재벌 감세 철회는 언급조차 안 한다면 어느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국가가 해야 할 복지사업을 모두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분유, 기저귀 지원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약속은 대통령이 해놓고 책임은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박근혜 복지에 지방정부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은 대통령이 꼭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연례적이긴 하지만 지난 결의안과 다른 점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도록 한 원고가 추가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북한 인권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서 111개국이 결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회주의 제도를 정복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전면 배격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더구나 새로운 핵실험을 더는 지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의 전쟁 억제력은 무제한하게 강화될 것이라는 얼토당토하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북한이 인권 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은 지금이라도 북한 인권 개선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이 이번을 계기로 우리도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북한 인권법은 북한 인권보다는 대북전단 살포와 기획탈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정치적 권리와 함께 먹고 사는 생존권을 포함한 실질적인 인권 향상을 위해서 제대로 된 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답은 지난 4월 28일 발의된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 정진 법안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 통과가 남북 대결 분위기로 비화되지 않도록 남북 모두의 노력이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이 북한 인권 개선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윤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가히 자중질환이라고 할 만합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누리과정에 대한 여야정 합의를 뒤집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의 최고 책임자와 해당 상임위 여야 간사가 오랫동안 수비해온 누리과정 예산 합의를 소위 실세라는 원내 수석 부대표가 이런 지하에 걷어차는 여당, 과연 제대로 된 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육부 총리와 상임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대로 반드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위 실세원이라는 사람이 어딘가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국가 백년 대계와 아이들의 밥그릇을 뒤집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어제 여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정현 이인재 최고위원께서 사자방 국정조사 수용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늦었지만 천만다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당 대표한테 묵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당의 최고위원들이 인정하는 사자방 국정조사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결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와 이로 인한 극한의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합의사항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의 핵심은 강행 처리가 아닌 합의 처리입니다. 새누리당이 여야 간의 합의를 개최하고 시간만 끌다가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또다시 우회 정치를 말살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회동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엄중한 시기에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나 대통령 공약 사항이자 전국 현안인 누리과정 예산 그리고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당 지도부가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전했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지침만을 듣고 왔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부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예산안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라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새누리당은 상생국회와 합의 국회를 만드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정세균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 사상 최악의 엔저 쓰나미가 몰아쳐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그 규모에 비해서 수출이 과도한 수준으로 수출 증가에 기초한 대의존적 성장 전략은 더 이상 무용지물입니다. 수출보다는 국내 수요에 기초해서 경제 성장을 추진해야 합니다만 이 때문에 별의별 대책을 동원해도 내수 진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꽉 막힌 경제 답답은 남북 경제 협력에서 찾아야 합니다. 어쩌면 현재 상황에서 최고의 민생 정책은 과감한 남북 경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 주에 북한 나진항을 통해서 러시아산 석탄을 국내로 들여오는 나진 하산 분류 사업의 시범 운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 남북한 분리망을 잇는 나진 하산 프로젝트는 향후 극동부터 아시아 유럽을 잇는 초국경 경협 사업의 단초가 되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나진 하산 프로젝트 컨소시엄에 우리 해운사인 현대상선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범 운송에 우리 국적선이 아니라 중국 선적의 벌크선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이사 조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이사 조치로 북한 선박에 우리 해역 운항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에 우리 선박 또한 북한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상컨대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박근혜 대통령이 선언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성과물이라고 떠들썩하게 선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이사 조치가 유지되는 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원천적으로 불가한 것입니다. 오늘 이희호 여사님의 방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 실무 접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오이사 조치는 우리 국민의 방북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이사 조치를 고집한다면 엄밀히 말해서 이희호 여사의 평양 방문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그런 소인배 같은 판단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오이사 조치 이후에 우리나라가 입은 직접 피해액이 무려 15조 8천억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오이사 조치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시범 사업과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계기로 오이사 조치가 해제되고 남북 관계도 새로운 지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남북 경협을
민생 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의무급식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합의가 번복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신성검 간사의 사퇴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국회 현 주소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돈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금년에 세수 부족이 10조 이상으로 예상되어서 작년에 8조 5천억보다 더 늘었습니다. 정부는 예산 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가 부실하기 때문에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서 세입을 불리는 부분이 그냥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세금 도둑을 잡아야 이 펑크난 세수 부족을 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자방이 세금 도둑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정조사를 관찰해서 세금 도둑을 잡아내고 국민의 의감을 꼭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번복, 새누리당 눈에는 대통령만 보이고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세월호법 협상 당시에 새누리당 지도 의원들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누리과정 예산 합의를 파기하고 이제 뭐라고 설명할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도 먼저 여야 합의가 지켜져야 합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의 공약대로 여야 합의대로 반드시 국회에서 편성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갈수록 서민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LH 공사가 최근 국민임대주택 예비주자 선정 배점 기준을 변경해 저소득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축소한 것은 반서민적 정책입니다. LH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일용직 근로자 등 사회취약 계층에게 부여해온 1 내지 3점의 배점을 삭제하고 저소득층과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에 공부하는 기준도 없애는 대신 청약저축, 납입 횟수에 따른 배점은 기존 1 내지 3점에서 1 내지 6점으로 늘렸습니다. 우리 당이 제안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정책에 대해 국토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임대주택 부족으로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대기자가 47,000여 명에 달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역차별 운운하며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국민 임대주택 공급에서는 취약계층을 나눠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LTV와 DTI 인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에서 보듯이 정부가 주택정책을 건설경기 진작의 한 방편으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합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이라는 국민 임대주택의 기본 지지마장에서 나는 LH의 기준 변경은 지금이라도 취소돼야 하고 이번 기회에 저소득층에게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장기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우리 당의 제안을 정부와 새누리당이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는 혼란한 틈을 타서 600~700대의 중국 어선단이 우리 수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남해의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는 무허가로 조업하고 있는 중국 어선이 2,000 내지 3,000척에 달해서 이들의 불법 제어로 막바지 꽃게철을 맞아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어제 정부는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검대로 구성된 기동단속팀 운영, 노후 고속단정 교체, 무허가 중국어선은 직접 몰수, 폐선, 그리고 한중어업협정 개정과 한중 수산고위급 협의기구 신설 등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존 대책을 반복하는 수준이어서 어민들은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작년 6월 양국 정상이 합의했던 지도선 공동순시마저 중국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전격 해결 해체와 관계없이 불법 조업을 철저하게 막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막겠다고 했지만 작년에는 437척을 납부했으나 올해는 9월까지 122척의 단속 실적으로 아주 저조합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지 못하면 우리의 해양 주권도 없고 어민들의 생계도 지킬 수 없습니다. 정부에 좀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심지어 우리의 NLL과 북측에서 그러는 해양 경계선 사이에는 완전히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북한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방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도 우리의 해양 주권이 지켜져야 되고 불법 어선을 단속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문재인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교육부 총리와 국회 해당 상임위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이 여당 지도부에 의해서 참 황당한 일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그 합의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집행을 유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육 대란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이 가진 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켜보는 국민들도 불안합니다. 국민들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한 걸음씩 물러서서 누리과정 무상보육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순정가분 5,600억 원을 교육부 예산으로 조액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자는 교육부 총리와 여야 간사 간의 합의는 그런 국민들의 염원을 받던 것이었습니다. 그 합의를 여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총리가 월권을 했다는 말 한마디로 너무나 간단하게 뭉개버렸습니다. 교육을 비롯한 사회 분야 정책과 예산을 고발하는 교육부총리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부총리 위에 원내 부대표가 있을 리 없으니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을 것이라는 것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이 뭔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여당 지도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보육 대란보다 청와대의 눈치가 중요한 것입니까? 새누리당의 눈에는 청와대만 보일 뿐 국민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어제부터 시작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전국 900여 개 학교에서 학생들의 급식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요구는 아주 단순합니다. 비정규직 보호법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지침의 차별 금지를 준수해달라는 것입니다. 정규직에게만 지급하고 비정규직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 급식비의 차별 등 처우의 현저한 차별만이라도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 경쟁 속에서도 몇몇 교육청은 급식비 지급 등의 합의를 해서 파업이 유보가 됐습니다. 교육청이 한 일을 정부가 못할 수는 없습니다. 파업이 길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예산 떠넘기기가
아이들에게는 시시간적인 환경으로 또 비정규직에게는 고용 불안과 차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라는 것이 지난 대선 때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그 공약이 실천돼야 합니다. 또한 사람의 인격까지 차별하는 비정규직 차별은 당장 없어져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과 예산이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인재근 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전국이 900여 개 학교에서 급식 사정이 났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파업의 역할이었습니다. 빵과 고구마로 점심을 해결하는 학생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파업을 통해 알게 된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 수준은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어쩌다 고구마 한 끼이지만 급식을 만들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급식은 제공받지 못하는 학교 비정규직들의 고통은 1년 내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의 양극화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새로운 신분제의 출현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아직도 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은 청와대와 여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정규직 정책 마련이 여의치 않다면 야당은 물론 노동계의 도움을 청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을 비상대책위원회 발언을 마치고 저희가 당무위원회가 사실 있어서 시간이 없는데 오늘 특별히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석경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이석경 위원장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서 안전사고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식별한 정부의 대처가 너무 미흡합니다. 거의 무방비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의 안전사회 추진단이 오늘 낮 3시에 제2롯데월드 건설 현장을 먼저 하고 이어서 잠실 가세대 주택이 기울기가 심해서 위태롭다고 하므로 거기도 답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웅래 안전사회단장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그리고 송파의 지역위원회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석경 부의장님 감사합니다.